안녕하세요. 선크림 몇 시간마다 덧발라야 돼요? 화장에 덧바르면 밀리지 않아요? 귀까지 목까지 다 발라야 돼요? 이런 거 영상이나 댓글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안 바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꼬박꼬박 정량, 정석대로 바르진 않죠. 또 누가 그러잖아요. 이거는 유기자차인데 눈이 안 시려워. 이거는 백탁 현상도 없고 메이크업도 너무 잘 먹더라. 그러면 또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죠. 그러면서 그거 어디 거야? 링크 좀 보내봐봐. 저는 그래요. 저만 그런가요? 그리고는 이제 또 바로 결제하죠. 그리고 조금 따가우면 또 안 쓰고, 화장 밀리면 다른 거 사고, 안 쓰면 또 뭐 화장대 어디 처박혀 있다가 쓰레기통으로 또 직행이 되죠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뭘 써야 되는지 그런 거가 아니고 이제 제 얘기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정보는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유기자차, 무기자차, 혼합자차, 백탁이 어떠고, 눈시림이 어쩌고, 비건이 좋다더라, 무기자차가 순하다, 성분 어쩌고 저쩌고 웬만한 용어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? 근데 정작 내 피부에 또 안 맞으면 혼란이 또 오기 시작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나?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. 뭐 관리도 멈춰버리고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바르면 안 되는 이제 30대 후반부터 저를 포함해서 건조하고 피부가 얇고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며칠 전에 커피숍에 커피를 사러 가는데 주문을 하고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였고, 저는 이제 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테이크아웃을 해가려고. 근데 저쪽에서 이제 아줌마들이 좀 모여 계시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 또 귀가 열려가지고 기동량을 하게 됐는데, 이제 선크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2시간마다 발라야 효과가 있단다. 선쿠션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된다. 이제 커피가 나와서 이야기를 듣다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덧바른다는 거는 너무 과잉 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. 왜냐면 솔직히 거의 덧바르지 않아요. 그게 현실 아니에요. 저도 덧바르지 않거든요.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리지 선크림 덧바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쿠션을 이렇게 조금 두들기긴 해도 선크림을 엄청나게 덧바르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한 번 바를 때 제대로 바르자 이겁니다. 한때 저는요 수상스키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. 잠이 많은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스키를 타고 물도 안 마른 채로 샵에 출근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얼굴이 멀쩡할 리가 있겠어요? 절대 멀쩡할 일 없거든요. 기미, 주근깨, 트러블, 좁쌀, 진짜 피부가 대한장 파티가 일어났어요. 방심을 엄청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또 레이저 받고 치료하고 진정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수상스키를 타러 다녔어요. 그때부터 선크림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SPF 100까지 썼거든요. 그리고 백탁 괴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달걀 귀신이 되어보기도 하고. 근데 나름 기준도 있었긴 했어요. 눈 따가우면 탈락, 하얗게 뜨면 탈락, 기초 밀리면 탈락. 그 시기에는 아마 혼합자차라는 말이 이제 슬슬 나와서 대중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었을 때예요.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선크림의 성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요. 그렇게 수상스키를 타고 피부과를 다니고 또 재생관리를 받으면서 또 집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수상스키를 타고 선크림을 막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.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. 다이어트를 할 때 거의 하는 게 뭐예요? 굶어요. 굶다가 막 폭식하다가 굶다가 폭식하다가 그거죠. 피부에는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자극이 많이 왔으니까 영양분을 또 갑자기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또 자극을 주고. 그러니까 선크림이 문제가 아니라 내 피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. 장벽은 계속 나이 들수록 무너지니까요. 그리고 자극이 많을수록 장벽이 또 무너지기 쉽죠. 그래서 그때 또 느꼈어요. 내가 뭐 많이 바른다고 좋은 성분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내 피부가 고마워하는 건 아니구나. 그리고 지금은 세상 진짜 많이 좋아졌잖아요.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쿨링도 나오고 진정도 나오고 미백도 나오고 선크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근데 성분이 많을수록 예민한 피부에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.
특히 추출물, 선크림의 문제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그 안에 이제 어떤 추출물, 뭐 진정,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피부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. 병풀 괜찮아 보이죠? 근데 뭐 알코올이 기반이 되면 자극을 줄 수 있죠. 쿨링, 진정, 시원할 것 같지만 멘톨 성분이면 홍조에는 최악일 수 있고 수분 선크림이에요. 햇빛을 받았어요. 근데 맞고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진정을 시킨다고 열을 내리다가 또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요즘 선크림에 기능성 성분도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. 솔직히 그거는 진짜 기초 바르실 때 챙기세요. 자외선 차단제는 선크림은요, 피부를 보호해 주려고 올리는 제품이잖아요. 흡수를 하기보다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기능성이나 진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 단계에서 흡수되게 바르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. 그리고 선크림 대신에 쿠션으로 이렇게 두들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건 차단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선크림을 조금 바르시고 쿠션을 두들기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. 저는 퍼프를 안 쓴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시고 또 덧바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퍼프를 휴지나 어떤 티슈나 이용해가지고 조금 먼지를 조금 닦아낸 다음에, 뭐 휴지도 먼지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좀 닦아낸 다음에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조금 더 해주시면 조금 더 위생적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퍼프를 자주 바꿔주시면 더 좋고요. 그리고 선쿠션은 보완용이지 기본 자외선 차단제는 역할은 못해요. 자, 그리고 실내에서 선크림 목에서 목까지 귀까지 발라라.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. 실내에 있으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되죠. 거기서 또 나뉘죠. 뭐 안 바르시는 분도 있고 바르시는 분도 있고. 실내는 자외선 노출량이 또 적어요. 덧바름에 강박으로 바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출근하시기 전에 제대로 바르고 나오시면 돼요. 그리고 실내 생활 위주면은 목, 귀까지는 저는 안 발라도 된다고 봐요. 그리고 나중에 씻으실 때 또 꼼꼼하게 씻어야 되는데 또 꼼꼼하게 못 씻으시는 분들은 또 여기 남으면 또 트러블 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내에 계신 분들은 목, 귀까지는 굳이 뭐 바르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잠깐 나가신다 그러면 뭐 양산, 우산, 뭐 목 조금 두르신다든지 아니면 가리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잠깐 외출하시면 되죠. 선크림은 외출할 때 내 피부를 지키는 첫 방어막이지만은 그 방패가 너무 무겁고 자극적이고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내 피부를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면 또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선크림까지 안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. 덧바름은 선택이고 제대로 한번 바르는 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. 내 피부가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한 성분으로 편안하게 바르는 루틴, 기초도 그렇고요. 뭘 많이 바른다고 예뻐지는 건 아니죠. 잘 맞는 거, 가볍게, 꾸준히, 그게 진짜 관리예요. 그리고 또 세안 얘기 많이 하시죠. 2차 세안해야 된다, 뭐 1차 세안만 하면 된다. 그건 성분마다 너무 다르죠. 오일 성분이 많은 선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꼼꼼하게 2차 세안까지 하셔야 되고, 그러니까 무기자차는 잔여감이 조금 적은 경우가 많아서, 그리고 되게 순한 무기자차 중에서도 뭐 징크 옥사이드 뭐 이것만 들어가 있는 성분, 애기들 바르는 그런 걸 사용을 하신다면은 그냥 조금 꼼꼼하게 세안을 1차만 해주셔도 무관하세요. 가벼운 젤 클렌저나 약산성 폼 하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유기자차는 또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분이 많은 경우, 뭐 또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뭐 클렌징 밀크, 클렌징 오일, 클렌징 워터, 뭐 그리고 폼을 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안할 때도 자극 없이 당기지 않게 잔여감이 없이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어렵죠. 뭐 선크림도 어쩌고 저쩌고 성분 많다 그러고 또 화장은 또 해야 되겠고 피부는 날이 갈수록 엉망진창이고 자극을 많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화장도 뭐 진하게 안 해야죠. 그러니까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보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초를 바르실 때 먼저 뭐 세라마이드나 판테놀이나 그런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쓰시고 히알루론산 같이 수분을 채울 수 있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고 뭐 병풀이나 알토인 이렇게 진정 제품 사용을 하시거나 그리고
장벽이 손상되지 않게 최소한으로 조금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,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도 화장솜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닦아내기보다는 다이소 가시면은 거품 용기 팔아요. 거기다가 클렌징 워터를 넣으셔가지고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선크림을 발라라, 바르지 말라, 저는 안 좋았다, 저는 좋았다, 유기자차가 맞다, 유기자차가 안 맞다, 혼합자차가 괜찮다, 무기자차가 괜찮다, 이런저런 말들 들으면 그거는 이제 다 듣다 보면 제 피부랑은 다른 얘기예요. 뭐 더 바른다, 안 바르실 거면서 맨날 더 바르는 거는 왜 물어보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. 이제 그런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, 저도 고객님들께 뭐하러 더 바르냐고 실내에 계시면 더 바르진 않아도 된다 얘기를 드려요. 저희는 노화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되는 이제 상태의 나이에 시기에 들어왔고, 그럼 피부가 더 예민해져 있고,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냐? 기초 먼저 꼼꼼하게 바르고, 뭘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항산화나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함유가 되어 있고 단축되어 있는 제대로 된 거, 장벽에 대한 크림이나 그런 거 제대로 된 거를 그냥 바르시고, 그리고 뭐 너무 건조하시면 팩이라도 한 개 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피부 장벽을 조금 예방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내 피부가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, 눈이 시려운지 안 시려운지, 그건 그 뒤에 문제죠. 선크림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. 피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선크림도 효과를 낼 수가 없죠. 티 안 나는 화장도 화장이에요. 피부가 예민한 날에는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덜 바르시고 지우기 쉬운 선크림 하나만 깔끔하게 바르시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뭘 해도 불편하고 뭘 해도 피부에 뭐가 난다, 그럼 그건 피부병이죠. 그때는 제품을 바꿀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돼요. 병은 의사에게, 약은 약사에게, 관리는 관리사에게. 피부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집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. 더 난리 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요, 아니 도대체 진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뭐 이렇게 선크림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가? 피부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다르잖아요. 환경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어떤 세안 방법도 다르고 정말 다양하잖아요. 도대체 이게 그냥 하나만 딱 놓고 이거 쓰세요, 이거 좋습니다, 이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피부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그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저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. 아니 선크림이 이렇게 많은데 다 안 맞다 그러고, 뭐 근데 선크림 안 발라도 된다 그러고, 저는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진짜 노화 와요. 제가 수성 스키 타면서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. 제가 봤을 때 30대 후반 이상 여성분들이 바르면 또 괜찮거나 아니면 뭐 가격대도 괜찮다,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사봤습니다. 짜자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바르는 영상을 다음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맞으면 저는 신랑 주면 됩니다. 원래 그렇지 않아요? 신랑 있으면 제가 사고, 저한테 안 맞는 화장품은 신랑한테 발라보라면서 이거 좋다 하면서 주지 않아요? 저만 그래요? 자, 선크림 남는 거는 이제 쓰다가 안 맞으면 신랑 주고, 맞으면 제가 바르겠습니다. 영상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